네, 아침에 나온 속보에서는 미국에서 또다시 풍선 격추, 미확인 비행 물체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그 풍선이죠. 휴런호 상공에서 비행 물체를 또 격추했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네 번째라고 해요. 이게 자꾸 넘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꾸 발견되느냐가 중요하죠. 미국은 방공 체계에 보면은 이 레이더망이 촘촘합니다.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필터링을 하면은 걸러내는 거죠. 근데 이 필터링을 열어버리면은 다 잡힌다 그래요. 이게 자꾸 잡히는 거죠. 잡히다 보니까 지나갈 때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인명 피해 없으면 격추시켜 버리는 형상인데. 자, 또 이게 아까 이제 스타워즈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주 전쟁은 뭐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그것이 뭐 AI가 됐던 뭐 연결성이 어떻게 됐든 모르겠지만 시급한 과제죠. 과연 또 매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? 우리는 또 이제 잘 해야겠죠. 잘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제노코 보고 있는데요. 제노코는 이제 이 2월 말과 3월 달에 우주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.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스타쉽,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첫 번째 완전한 재사용 우주선.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죠. 이게 엔진을 33개를 달고 갔는데 하나는 멈췄고 하나는 스스로 뭐 또 결합으로 인해 갖고 엔진 고장으로 하나가 멈추고 하나는 스스로 멈췄다 그래요. 그러니까 33개 엔진 중에 31개가 이제 운영이 됐는데 31개만으로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3월 1일 날 스타쉽의 첫 번째 지구 궤도 운행 테스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. 이게 보도 내용입니다. 두 번째 보도 내용은 이제 미국의 FCC,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페이스X, 스타쉽, 아까는 스타쉽이고 이번엔 스타링크의 대항마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.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는 지구 저궤도에 3,200개 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려서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뭐 저궤도 위성망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 제노코라는 회사는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? 위성 통신 부품하고 방산 정비 장비가 주력 사업이라고 하네요.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TICN 뭐 용어는 어려운데 이 양산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 이걸 생산한다고 합니다. 국산화에 그걸 성공했다고 하고 뭐 그 보도 내용들은 과거에도 올라가면 찾아보면 나옵니다. 차세대 중형 위성 통신 체계 양산 그리고 또 뭐 지상국 사업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위치는 뭐 급등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난번 AP 위성을 우리가 좀 한번 다뤄서 너무 빨리 급등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쉽다는 건 좀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 버리면은 뒤에 붙일 게 없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순환하는 구조로 요즘 보면은 이제 한화 에어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죠. 그래서 연관성으로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노코라는 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짧게만 해드렸습니다. 자, 개장을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나오셨고요.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도 함께합니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스타워즈로 포문을 던져놨는데 네. 뭐 우주전쟁이 항상 있는 거고 우리는 풍선이 안 보고 분명히 지나갔겠죠? 네, 지나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겠지만 네. 자 우주전쟁으로 제노코라는 기업을 보고 있고 네, 사실 이거 제노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전에 정경민 또 차장님이 뭐 숨겨진 방산이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. 좀 됐습니다 시간이. 네,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앱이라든지 뭐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가 뭐 올해 계속적으로 있을 예정이죠. 2분기 이후부터 좀 3월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3월에도 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챗 GTP 관련돼서 워낙 핫하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역할을 좀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말씀해주셨던 뭐 AP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
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위성 수라든지 실적 공시 보시면 그런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,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.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 뭐 방산 쪽에서의 워낙 이제 내수에서 수출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과 뭐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엔터 산업의 M&A는 SME잖아요. 그렇죠. 네, 뭐 방산, 뭐 우주항공 쪽의 M&A M&A는 는 네, 하나. 네.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이제 2파전이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LINX1. 그쵸. 네. 뭐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들은 없죠 하지만 SM이 좀 제일 관심이 많겠죠. 네, 아무래도 좀 즐거운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그래서 네,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단기적인 뭐 비용은 좀 있겠지만 이게 원툴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 또 같은 느낌으로 또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의 좀 확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합니다. 사실 그 위성 체계는 갈 길이 요원하고 멀고 지난하고 어렵습니다. 우리의 지금 한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는 자극을 좀 받아야 되는 애국심에서 나오는 거니까. 자, 임순재 대표는 이제 개장에 임박했으니까 포인트 몇 가지 개장에.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더니 엔터가 또 이제 같이 좀 오른 호가가 엔터 쪽으로도 붙나요? 네, 예, 그렇죠. 엔터 관련돼서는 오늘 뭐 지금 하이브나 뭐 지금 뭐 YG, SM, 뭐 SM, CNC까지 뭐 전체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또 이제 중국에서 그 중국 OTT인 우쿠에서 한국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거를 뭐 또 오픈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뭐 관련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콘텐츠리 중앙 그다음에 뭐 초록뱅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이제 제작을 할 때 참여를 했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일단 시장이 되면 그쪽으로 조금 몇 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중국의 뭐 한알령 관련돼서 뭐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다라는 게 있는데 뭐 지난 주말서부터 해서 중국의 이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를 지금 다시 재개를 했다라고 하니까 만약 이게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한알령 뭐 현재 OTT 관련돼서 뭐 한국물이 좀 더 많이 지금 뭐 공개가 되지 않을까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이와 관련돼서 역시 뭐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이제 OTT를 제작을 했었던 업체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이와 더불어 뭐 리오프닝 관련된 류는 앞서 뭐 글로리 2인가요? 네. 시즌 네, 그렇죠. 파트 2? 네, 파트 2가 나온 거죠. 네. 뭐 스튜디오 드래곤. 네,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뭐 이번에 뭐 나의 해방일지도 그렇고요. 뭐 그 전에 있는 뭐 개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네. 뭐 주가 자체도 뭐 최근 들어 계속 뭐 올라갈 듯 하면서 계속 좀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일단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호가가 좀 강하다. 이게 포인트였고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개장 전에 호가 소식 상황? 네, 일단은 뭐 그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. 그쪽이 강한 거죠. 네. 네, 그리고 화장품. 화장품.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도 최근에 좀 흐름들이 계속 나쁘진 않았거든요. 중국향 소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죠, 절대. 그렇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이런 입국자발 이슈가 완화가 되면 이제 가장 빠르게 화장품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뭐 1%에서 뭐 많게는 3, 4%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. 뭐 호텔신라 같은 이런 뭐 면세라든지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카지노주들도 금요일장에서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강세 흐름들이 좀 같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 동시호가는 지금 보합입니다. 접수상은 코스피가 약 강보합 정도,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. 근데 코스닥은 오히려 SM이나 엔터 쪽의 호가에 비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호가가 약하네요. 네, 그렇죠. 일단 뭐 SM 같은 경우 지금 12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캡이 딱 네, 그렇죠. 저기에 일단 있구나. 캡이 있다 보니까 SM이 상대적으로 좀 호가 측면에서 보면 좀 덜 움직이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뭐 이번에 뭐 일단 인수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이브 쪽으로도 일단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뭐 하게 된다면 하이브 쪽에 조금 더 지금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하이브. 네. 하이브 쪽의 호가. 자, 애매한 시간을 자꾸 넘겨주셔서 좋아요. 네, 안 그래요? 제가 네, 계산을... 뭐 그럼 좀 더 할까요? 아니 40초니까 50초쯤에 저희가 이제 계산 15를 그렇죠. 봐야 돼서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도 뭐 환율은 일단 조금 반등해서 출발할 것 같고 그걸 적용한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개장하고 가야 되겠죠.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